마당에 있는 창고를 이리 살피더니 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긴 하지만 잘 쓰고 있는 창고가 없어진다니 의아했어요. 대형 공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일을 벌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가 된 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완성된 창고 공간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사연 있는 언니가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34살 아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파인 리지스틸 컴퍼니 회사를 이끌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로 주로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철강 활용,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기술 도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기까지 동기부여가 되어준 저의 아버지는 철강 산업에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철강 일을 하셨다면 지금의 일은 많이 발전되고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는 일에서만큼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을 단순한 재료보다는 인간의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요소로 생각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강 산업에서 많은 시간을 바치고 나이가 드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셈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아버지가 멀쩡한 창고를 부시겠다고 하니 놀라신 거죠. 전 무슨 일인가 싶어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 깊은 산속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을 벗삼아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죠. 아버지의 태어난 집은 현대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차로 들어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험준한 눈 덮인 산속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머무르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할머니가 걱정이 되신 아버지는 가끔 들리며 할머니를 잘 챙기십니다. 그렇게 산속 생활을 고집하시는 할머니가 늘 걱정되신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댁을 찾아가곤 하셨습니다. 비록 깊은 산속에 있어 길이 험하고 특히 겨울에는 더 고생스러웠지만 아버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생필품을 챙기고 마당과 집안의 상태를 점검하며 늘 할머니 곁을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아버지는 마치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치우고 장작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작은 고장이라도 바로 고쳐주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의 조용한 사랑이자 책임감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의 행동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나 잘 살아라며 투정을 부리셔도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뵈야 제가 마음이 놓이죠라고 답하시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외진 할머니 댁을 자주 찾아가며 할머니 얼굴을 봅니다. 저희 가족은 그 외진 산속에 자리 잡은 할머니 댁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비록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겨울이면 접근조차 힘든 외진 곳이지만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할머니 댁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자 가족이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작은 정원, 소박한 마당, 그리고 산속의 조용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정겨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며 자연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기력도 약해지신 탓에 효자인 아버지는 며칠 할머니를 챙기시며 끼니를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창고를 부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를 부수신다고요? 거기 물건도 많고 예전부터 있던 공간인데요.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창고는 할머니 댁의 오랜 일부분이었고 할머니께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공간일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실용적이고 결단력 있는 분이시지만 이번에는 왠지 평소보다 더 단호하셨습니다. 새로 방을 하나 지어야 한다. 그래야 할머니가 겨울에 더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예전에 아버지가 어릴 적 나무를 쌓아두고 장작을 패던 곳, 할머니가 계절마다 농작물을 보관하시던 공간이었고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숨어 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창고를 없애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이 가르쳐준 끈기와 절제를 통해 철강 산업을 굳건히 지키신 분입니다.
갑자기 잘 쓰고 있는 창고를 없앤다니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 깊은 산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겨울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계절입니다. 폭설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길이 눈으로 뒤덮이는 일은 흔한 일이고 기온이 한번 떨어지면 그 추위는 가히 살을 에일 듯합니다. 겨울이면 늘 눈을 치우는 일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치우는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바쁜 날들이 이어지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캐나다 겨울의 아름다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설원, 나뭇가지마다 눈이 얹혀진 숲,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고운 눈송이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장엄하고 평화롭습니다. 혹독한 계절 속에서도 자연이 보여주는 이 특별한 풍경은 추위 속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캐나다의 고요함과 장엄함은 단순히 계절을 넘어선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이면 유난히 더 추워지는 깊은 산속 할머니 댁을 생각하며 집안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려는 마음에 한국 온돌을 설치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온돌? 그게 뭐라고? 우리 집엔 그런 게 필요 없다. 며 단호하게 고집을 부리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먼저 와닿았습니다. 깊은 눈 속에서 할머니가 더는 추위에 떨지 않으시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친구의 소개를 받아 한국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완강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춥다곤 안 했다. 몇 대를 쓰시는 모습이 다소 막무가내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마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온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유학 온 한국 친구를 통해 이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친구가 되어 한국에서 함께 온돌방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와서 온돌이라는 건 정말 따뜻하고 신기해 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방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면서도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그 따스함이 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죠. 드디어 할머니 댁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를 서두르셨습니다.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온돌을 설치하고 할머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사에 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의 주택 구조는 한국과는 다소 다릅니다. 특히 나무 기반의 주택이 많아 온돌 설치를 위해 바닥 구조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생활하시던 창고를 헐고 방을 새로 지으면서 온돌 설계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인 난방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도입하셨습니다. 바닥에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연결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며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캐나다의 극심한 추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일러의 성능을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방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방은 단순히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풍경도 제대로 볼 수 있게 큰 창문을 두어 자연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눈 덮인 숲과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거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셨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하시며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가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따뜻해지고 할머니도 변화하는 공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방에서는 바깥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보며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 방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 할머니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하셨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산속에서 살아오셨기에 그곳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할머니는 여전히 산속의 고요한 생활을 고집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선택을 존중하며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겨울이 다가오면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고 힘들어하셨던 거죠.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준비해온 할머니 댁 고쳐주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온돌을 설치하는 일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아버지의 온돌 사랑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의 단기 일을 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우연히 한국의 온돌방에서 몸을 쉬게 된 후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온돌의 치유력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그 경험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온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따뜻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버지는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애정이 결국 한국 온돌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모두는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하며 할머니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환경이 아님에 불안해하셨고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치 마법처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고모는 온돌 이야기를 듣자마자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겨울을 찜질방으로 이겨냈는데 이게 바로 온돌이야. 큰 고모는 기뻐서 날뛰기까지 했습니다. 온돌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 따뜻함에 감탄하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캐나다 겨울을 이겨낸 특별한 비법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온돌 설치가 완료된 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방의 모습은 마치 따뜻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 같았습니다. 유리로 보이는 방은 정말 따뜻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방에 들어선 순간 그건 단순한 궁금증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아래에서부터 차올라 방 안의 공기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기는 마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며 고요한 겨울 바람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온기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기 전 온돌 설치가 마무리되었고 할머니 댁은 차가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눈이 쌓이면 집안에서 나가기도 어려운 할머니 댁이었지만 이제는 온돌 덕분에 온 세상이 따뜻하게 바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엉덩이가 따뜻하다고 하시며 온돌의 편안함에 몸을 맡기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을 찾은 것처럼 탈싹 바닥에 몸을 눕히고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통유리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차가운 겨울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연신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며 기특해 하셨고 그 말 속에 모든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큰 고모와 가족들이 할머니 댁에 모여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 따뜻한 온돌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 간의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죠. 온돌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시며 다 너희들 덕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촉촉한 감동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니 저 역시 더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 온돌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 겨울을 한방에서 함께 보내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할머니 댁을 중심으로 점차 온돌 설치를 요청하며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 동네의 온돌은 이제 모임 장소로 변모해 모두가 외로움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할머니께서 온돌에 대해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시며 자식들에게도 너도 이런 온돌을 설치해달라 해 참 좋더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댁을 방문한 이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온돌방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효과에 감탄하며 설치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한국 온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모두가 행복한 일 하나씩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있는 언니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함을 나누는 길. 그럼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